이번에는 사업비 총괄표 밑으로 표를 삽입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표를 표에도 서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서식을 매번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매번 그 파일을 찾아서 불러와야 되지만 한글에는 상용구, 그러니까 약어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용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오실 텐데 예제 파일 안에는 상용구라는 파일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자, 열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표는 이제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죠. 상단은 회색 그 셀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은 두 줄, 왼쪽 오른쪽은 예,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쪽에 이제 표 1이라는 거는 캡션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표를 좀 자주 사용을 하겠다. 그러시게 되면 이거를 물론 파일에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되지만 파일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경로에 따라가서 또 파일을 찾아오고 불편하시잖아요. 아예 한글 자체에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약어로 등록을 해놓고 이거를 상용구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입력의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상용구라는 게 있는데요. 상용구 등록 Alt I 단축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표를 전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Alt I. 자, 준말이라는 건 이제 약어예요. 저는 표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표. 뭐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쓰시게 되면 훨씬 나누어서 알아보시기가 쉽겠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한컴이라고 되어 있는 로고. 특히 뭐 나사렛 대학교에 로고가 있으신데 그 로고를 어딘가에 자주 입력을 하신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저장을 해놓게 되시면 그림을 매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불러 오셔야 되니까 이것도 한글 자체에서 많이 쓰는 그 약어로 등록을 해놓고 그림을 불러오고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Alt I 동일하게 Alt I를 눌러주시고요. 로고라고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두 개의 상용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작성하고 계셨던 문서가 있으시죠? 작성하고 계셨던 문서에 사업비 총괄표 아래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상용구의 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약어를 등록해놨는데 이름을 표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고요. 아까 Alt I를 눌렀을 때 상용구 등록이었지만 지금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Alt I를 누르게 되면 상용구로 등록되어 있던 약어가 이렇게 표로 바뀌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캡션에 대한 뭐 사업비 총괄표에 사업비, 내역, 표, 뭐 단위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사업비 내역표, 그 다음에 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 안의 내용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게 뭐 오른쪽에 칸이나 그 다음에 하단에 줄을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줄을 추가하시거나 하실 때는 상단의 표 그룹 안에 표 그 상황 도구 탭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요. 단축키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할 수 있는 단축키는요. 커서를 맨 아래에다 놓고 컨트롤 엔터 자동으로 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물론 위에 있는 표에 뭐 추가, 위아래, 좌우 추가를 누르셔도 되지만 하단에 커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단에 그 밑에 표를 추가를 하실 때, 줄을 추가를 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상용구를 등록해 보셨고요. 자, 밑에 저희가 로고를 오른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로고를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약어가 있었죠. 로고란 이름으로 저희는 등록을 했고요. 로고를 그대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상용구 단축키인 Alt I.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제가 일일이 매번 가지고 오는 것을 예,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별점이라는 요 글자도
상용구로 등록을 할 텐데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고딕, 글자 크기는 13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제가 한 칸을 밀자니 너무 뒤로 많이 밀리고, 그쵸? 요렇게 두자니 1번과 2번이 잘 맞질 않네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이 이동이 되지만 저희는 지금 반 칸만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수문자나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 약간 반자, 전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반 글자만 띄워주면 되는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많이 떨어지니까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살짝 덜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문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셨는데 하단에 여백, 밑에 여백, 위쪽하고 좀 맞추고 싶은데 줄간격을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줄간격을 조정하실 때는 자, 여기 사원 목적부터 하단까지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중에서 자간을 줄간격, 자간을 좁게 하시는 거나 넓게 하시는 거는 Alt Shift N, Alt Shift W로 하셨었고요. 요거는 줄간격 좁게, 줄간격 넓게는 A와 Z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t Shift. 자, A를 눌러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요. 밑으로 Z를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의 좋은 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지금은 여기 한 컴이 원래는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서 여기를 이 하단까지 맞추셔야 돼요. 하단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60을 해야 될지 180을 해야 될지 그저 줄간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저희가 숫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영역을 지정하신 위쪽은 굳이 줄간격을 조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Z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페이지에 딱 맞게 줄간격이 조정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90 정도 늘려야 하단에 그 위쪽과 아래쪽 문서에 꽉 채워지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수치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축키를 주시면 여러 번 수정하는 것을 좀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간격 단축키 Alt Shift Z와 A를 이용해서 줄간격을 쉽게 간단히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서 전체적인 문서의 모양 복사, 상용구, 문단 모양을 이용한 테두리 입력 방법, 그 다음에 표 줄칸 추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표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 보시게 되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안에서 조직도라는 문서가 있으실 거예요. 조직도라는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시고 밑에 운영인력이라는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에 운영인력이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락처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서를 프린트를 하거나 웹상에 올리셔야 되는데 웹상에 올리실 때 이렇게 연락처가 보여진 상태로 발송이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연락처의 가운데에 있는 이 번호를 제가 좀 보이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번호 숫자 넘버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상단에 도구 탭을 눌러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 저희가 지금 어떤 문자를 바꾸고자 하냐면 밑에 보시면 연락처입니다. 전화번호가 되겠죠. 전화번호 하단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전체를 감출 건지
가운데만 감출 건지 오른쪽 번호만 감출 건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원하는 게 두 번째 거기 때문에 설정, 자, 그다음 모두 보호하기. 자, 암호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 암호 설정이 있습니다. 문서 보호 암호는 1, 2, 3, 4, 5로 일단 정확히 입력을 하도록 하시고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시면 문서를 찾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꼭 원본은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 설정을 하신 다음에 설정. 자, 4번 했다라고 나오고요. 확인,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연락처라는 파일 중에 숨겨진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조직도 수정이라고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 난 다음에 제가 바탕화면에 조직도 수정이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바탕화면에 조직도 파일을 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연락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보호, 해제, 암호를 알고 계시니까 1, 2, 3, 4, 5 암호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암호를 모르면 연락처의 가운데 있는 번호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락처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어떠한 부분을 감추고자 할 때 엑셀에서는 함수를 쓰지만 여기서는 보안 탭 자체에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표의 가로 세로 뒤집기 기능을 활용해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공연 실적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공연 실적 파일은요. 지역별 공연 건수, 저희 앞전에 또는 이제 뒤에 엑셀에서 어떤 공백이나 구분 기호를 가지고 나누는 작업을 해보셨죠. 한글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메모장에서 또는 어떤 자료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공백을 눌러서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문자를 따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면 하나의 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부터 451 이렇게 한 줄이 더 들어가 버리면 빈 줄이 생기기 때문에 꼭 데이터가 끝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단에 입력에 목록 단추가 보이실 텐데요. 목록 단추 누르시면 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표 중에서 문자열을 표를 문자열로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문자를 표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표로. 분리 지정 방식은 기타 문자, 문자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공백이시잖아요. 문자열에 스페이스바. 설정. 자, 어때요? 표가 공백을 기준으로, 그죠? 공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표를 지금 보시면 서울 지역이 밑으로, 그죠? 입력이 되어 있고 지역이 이렇게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로와 세로를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자, 선택을 하시는데 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표에 보시게 되면 전체라는 걸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표의 뒤집기, 그죠? 표의 뒤집기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표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방식 중에 표 뒤집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T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 선택했을 때는 T를 누를 수가 없고요. 바깥에 전체 선택을 했을 때 T를 눌러주시면 바로 뒤집기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 저는 처음에 지정했던 전체 표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단축키를 외우셨을 때는 이 방식이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클릭하신 상태에서 T 또는 표에서 표 뒤집기,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표 뒤집기는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뒤집기. 자, 저희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건 줄과 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칸 뒤집기에 뒤집기. 자, 그랬더니 어때요? 표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형태가 다 이렇게 좁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선택을 하시는데 마우스로 영역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커서를 안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펑션 키 F5번을 하나, 둘, 세 번 눌러주시면 전체 영역 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우스로 끄시려면 밑에 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F5번을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 위로 이렇게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상단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아래, 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기를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클릭하셨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맞추시는 방법도 있으시죠. 전체적인 표의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맨 위쪽과 왼쪽은 기준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근데 오른쪽과 아래는 크기 변경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글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저는 밑에 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 경기에 강원도에 합계를 구하려고 한 줄을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줄 추가하시는 거 만약에 국악에다가 넣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게 되면 국악 밑으로 한 줄이 생기죠. 저희는 복합 밑으로 합계를 만들 거기 때문에 복합 컨트롤 엔터. 자, 합계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영역 지정을 하셔서 표에 보시면 뭐 블럭의 합계, 블럭의 평균, 블럭의 곱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원상태대로 문자, 표가 아니라 원래인 문자대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변경을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위쪽 상단에 표, 이번에는 문자열을 표로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표를 문자열로 라고 되어 있는데 표를 문자열로 선택하시고요.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쉼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쉼표를 하시게 되면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나중에 될 때 1, 865 이상하게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확히 빈 칸, 분리 지정 방법은 빈 칸, 뭐 기타 문자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분리 지정 방식 기타 문자열의 스페이스바 설정. 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문서가 다시 원상태대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서 모양을 색상이나 라인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단추 누르시고 표에서 문자열을 표로 분리 지정 방식의 문자열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그 표의 형태대로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구역 나누기를 활용해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잘 정리하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지금 보여지시는 페이지는 이렇게 세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 데이터는 세로 형식보다는 가로 형식으로 데이터가 좀 더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를 가로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페이지를 컨트롤 엔터, 쪽을 나누실 때는 컨트롤 엔터를 쓰셔도 되고요. 쪽 나누기로 나누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3페이지에서 여백을 가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전체 문서의 가로가 다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1, 2페이지는 세로로 인쇄를 할 건데, 세로로 그대로 둘 건데, 오른쪽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페이지는 가로 형태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단에 맨 밑에 상태 표시줄을 한번 보세요. 상태 표시줄을 보시게 되면 몇 쪽, 몇 단에, 몇 줄에 몇 번째 칸. 이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커서가 있는 위치에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페이지에도 보면 1구역.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이 상태 표시줄에서 한글 상태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커서를 1페이지든 2페이지든 가져다 놓으면 그냥 1-1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구역이라는 거는 다른 동네를 만들어서 다른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따로 용지 설정이라든지 쪽의 테두리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커서를 놓고 쪽에 보시면 쪽 나누기가 아니고요.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1페이지 1구역이라고 나올 거고요. 2페이지도 1구역. 두 구역까지 있는데 3페이지쯤에 갖다 놨더니 3페이지에 갖다 놨더니 세 번째 페이지는 2-2구역. 구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구역 중에 두 번째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F7번으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 가로로 변경할 수 있는 용지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봤더니 이거는 세로지만 1, 2페이지는 세로지만 3페이지는 어때요? 가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쪽을 계속 나누시게 되면 계속 가로로 입력이 되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용지 여백을 위쪽과는 좀 다르게 위쪽은 F7번을 눌렀을 때 이러한 용지 형태지만 저는 좀 더 좁게 그냥 위에 있는 여백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좁게 만들고 싶습니다. 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F7번 눌렀을 때 하단은 가로로 변경된 것은 어때요? 다르시죠? 그래서 구역을 나누시게 되면 다른 형태의 용지를 설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시고 예제 파일 중에서요. 엑셀 예제 파일을 갖고 올 건데 한글 전국 공연 리스트라는 공연장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연결이 한 셀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바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저처럼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안 보이네요. 그럼 엑셀에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먼저 열어서 한 셀에서 갖고 오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글 파일, 엑셀 파일에서 가지고 온 전국 공연 리스트, 전국 공연장 리스트 파일 중에 공연장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걸 한글로 가져가기 전에 한글에서 보여지는 이 모양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요. 일단 전체가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에 이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글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게 공백이 많이 생겨서 어떤 문제 처리를 할 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는데 엑셀에서 영역이 많을 경우에 전체 지정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간단하게 지정이 되실 거고요. 공백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비워집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를 99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서식을 그냥 일반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한글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한글로 갖고 오셨을 때 여기서 강제로 지정된 입력된 거 그대로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회계 형식이 지정이 되게 되시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강제로 어떤 모양을
그 회계 형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숫자나 그 기호를 기준으로 맞춰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또는 숫자로 변경을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전체를 영역 지정하시는데 영역 지정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셔도 전체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컨트롤 C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한글 문서 아까 작성하시던 그죠? 가로로 나누어 놓았던 한글 문서로 이동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넘버링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번호 1, 2, 3, 4, 5, 6 이렇게 넘버를 줄 건데 왼쪽에 칸이 추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칸 추가하실 때는 왼쪽에 칸 추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 자, 번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저희가 1번부터 2번, 아까 99번까지 있으셨나요? 그거를 1번부터 2번, 3번, 4번, 99번까지 다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해서 자, 1번 자동 채우기죠. 자동 채우기라고 해서 1과 2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1과 2. 그죠? 자, 두 개를 이렇게 영역 지정합니다. 컴퓨터에서 이게 한글에서 알기를 1과 2, 그 다음부터는 3, 4 이렇게 일씩 증가되는 값을 입력하겠구나라고 얘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마우스로 99행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가 아니라 오른쪽에 키패드,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죠? 페이지 다운. 자, 어때요? 마지막까지 영역 지정이 되셨죠?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입력의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표 자동 채우기 기능 단축키 A예요. 저희는 그냥 A를 눌러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영역 지정하시고 페이지 다운 A. 자, 어때요?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숫자는 뭐 13 입력하신 다음에 쭉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홀수만 입력이 되는 거고요. 2, 4 그러면 알아서 짝수만큼 입력이 되시는 거고 월화까지만 입력하시면 월화수목금토 1이 입력이 돼요. 자, 이건 어떤 원리냐면 입력에 채우기에 자동 채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다 등록되어 놓은 거. 그죠? 미리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직급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동 채우기는 직급인 경우에는 가나다 순이 아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사장, 부장, 그 다음에 과장, 대리, 직원. 입력을 하고 등록을 시키시면 되겠죠. 제목은 뭐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제목을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제목 입력해야 되네요. 제목은 직급이라고 쓰겠습니다. 직급 플러스. 자, 어때요? 왼쪽에 직급과 사장부터 직원까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표에 어떠한 표에 이제 위에 있는 표를 한번 해볼게요. 사장이라고 입력을 하고 A를 누르면 사장이라고만 입력되시죠. 사장, 부장, 영역 지정, 한 칸을 더 만들게요. A. 어때요?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직원. 저희가 아까 입력해 놓은 모양으로 순서대로 입력되는 게 보이시죠? 이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미리 등록된 걸 쓸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그죠? 채우기 기능이 있다,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는 지금 이제 딱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는 넓고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한 줄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이걸 다 늘리고 줄이고 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전체를 모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F5번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빠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표셀 속성,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셀 속성을 선택. 자, 셀로 이동을 합니다. 기본, 여백, 표, 셀이 있는데 셀로 이동하셔서 한 줄로 입력이라는 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아까 두 줄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어때요? 두 줄로 넘어가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한 줄로 모두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위쪽에 인쇄를 하셨을 때 문제는 위쪽에 있는, 그죠? 위쪽에 있는 여기 제목줄이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일이 이거를 표를 또 뭐 중간중간에 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위에 여기 표, 이쪽 상단의 첫 번째 줄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단, 그 표셀 속성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아까 한 줄로 입력 바로 밑에 제목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제목셀은 무조건 첫 번째 행으로밖에 만드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행으로밖에 만드실 수가 없어요. 제목셀, 자, 설정. 그러면 하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페이지에도 이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영역 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있는 이 제목 셀을 그대로 다음 페이지에 갖고 온 것 뿐이에요. 그대로 영역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위쪽이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다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뭐 위쪽에 제목을 만드시고 하셔야 되지만 표셀 속성에 있는 제목셀 기능을 아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표만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변경하실 때는 오른쪽 표셀 속성에서 셀 테두리 배경에서 그죠? 표셀 속성에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배경의 색상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죠. 자, 바깥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도 동일한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색상을 변경하실 때는 영역 지정하셔서 컬러, 그죠? 그래서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C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도 변경이 되시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긴 두 줄로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하단을. 자, 두 줄을 입력하실 때는 아까처럼 오른쪽에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영역 지정을 하셔서 라인, 그죠? 아까 C는 색상이었잖아요. L, 라인을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 두 줄짜리를 어디다가요? 하단에 만들려고 합니다. 설정. 두 줄짜리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떠한 엑셀 같은 곳에서 함수를 꼭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한글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데이터를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엑셀을 가지고 이대로 가져갈 수 있죠. 엑셀을 가져가서 어떤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면 아까처럼 막 여러 줄에 입력이 된다던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표셀 속성, 그죠? 오른쪽에 표셀 속성에 있는 기능 잘 기억해 두셨다가 셀에 한 줄로 입력, 그러니까 여러 줄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공백을 조정해서 자간을 조정을 해서 알아서 한 줄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막 너무 긴데 한 줄에 다 채우려면 글씨가 작아지거나 겹쳐지겠죠. 자간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줄로 입력. 제목 셀은 여러 페이지에 같은 제목을 입력할 때 첫 번째 행으로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도 입력을 하실 때 표셀 속성에 있는 제목셀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 여기 표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대량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여러 개를 합쳐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막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스타일을 쓰셨을 거고, 어떤 분은 머리글을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을 거고, 그래서 모양들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통일된 문서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량의 문서를 합쳐서 그 문서를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원하는 문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 1번. 일단 예제 파일 안에 문서 1번이라는 파일이 있으실 텐데 열어주시고요. 현재는 이제 4쪽까지 있는데 4쪽 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가시는 방법은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자, 하단에 4페이지로 그죠?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그 문서를 갖고 오냐면 다른 곳에 있는 문서를 열어서 복사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바로 문서를 삽입할 수 있는 커서가 있는 위치에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입력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요. 문서 끼워 넣기. 자, 그 다음에 문서 2번을 1번과 2번을 합칠 거기 때문에요. 문서 2번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넣기.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6쪽까지. 위쪽은 강아지와 관련된, 그죠? 애완견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불러온 문서는 이렇게 집고양이와 관련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페이지는 필요 없는 페이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한글 버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쪽 모양 보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딜리트로 했을 때 지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영역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쪽 모양 보기를 누르셔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파워포인트처럼 한 페이지씩 삭제가 되시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영역을 지정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좀 줄인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완견과 집고양이에 대해서 어떠한 글머리 기호라든지 쪽번호라든지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좀 다른 형태로 확인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전혀 다른 형태로 머리글도 마찬가지고 자, 보기에 조판보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는 아까 애완견은 머릿말을 양쪽으로 쓰고 그죠? 여기는 꼬릿말을 양쪽으로 쓰고 머릿말을 뭐 조금씩 다 다르게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서를 하나로 다시 통일을 한 다음에 스타일을 쓰시든 모양 복사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일이 다 찾아서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삭제하시는 방법, 조판보호를 간단히 삭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편집에 보시게 되면 목록 단추. 이게 많게 되면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막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합쳤을 때는 당연히 다른 문서에서 적용되어 있는 조판부나 서식들을 좀 지우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 목록 단추 누르셔서 조판부 지우기. 저희는 지금 쪽번호 위치, 그러니까 직접 여기 한글로 쪽이라고 쓰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돼요. 쪽번호 위치 체크, 삭제할 조판보호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말이니까 머리에 미음자만 써도, 멋자만 써도 머릿말이 나오고요. 꼬릿말, 네.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 감추기도 있어요. 맨 밑에 이제 아까 그 쪽번호 지우시기 전에 쪽번호에 감추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추기도 클릭해서 모두 지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기.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조판부호가 사라지면서 머리글, 바닥글, 쪽번호가 그죠?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완견에서 사용된 글자의 모양이나 정렬 방식과 집고양이에서 사용된 모양과 정렬 방식이 어때요? 다르시죠? 자, 이것도 한번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애완견부터, 그죠? 애완견부터 마지막까지 영역 지정을 할 건데, 첫 번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영역 지정을 하실 텐데, 파워포인트, 엑셀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셨잖아요. 자, 애완견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줄에 있는 애완견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저희 아까 페이지 다운 눌러 보셨었죠? 언제 누르셨죠? 그 번호 입력할 때. 쭉 내려갔었잖아요. 영역 지정이. 이거는 미리 영역 지정을 하시고, 예, 영역 지정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그냥 페이지 다운 누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페이지 다운. 자, 그 상태에서 서식으로 갑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처음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형태가 바탕글이에요. 바탕글 선택. 그럼 모든 글자의 모양이 함초롱 10으로 기본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아까처럼 막 궁서체로 되어 있고 무슨 체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다른 곳에서 문서를 갖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쓴 그 문서에서 사용된 글자의 모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통일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번에 배우셨던 모양 복사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도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기능들 중에서 뭐 스타일이라든지 목차 만들기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오프라인이 되면 조금 길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엑셀에서 알려드렸던 그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